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진과 사물이의 말해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ING 정준호고요. 우리 김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못했고요. 네. 저도 그 단식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촛불 집회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갔다 오셨나요? 네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시청 그 촛불 집회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 분위기는 뭐 거의 윤석열 퇴진투쟁의 네. 그 열기로 뭐 완전히 뭐 불이 붙은 그런 분위기죠. 굉장히 뜨겁죠. 그럼요. 근데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길 막 지금 남녀노소가 나왔고요.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고, 뭐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 비 오는 날도 막 그래 전혀 이동 없이.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분위기 많이 비슷해요. 나죠? 그때 비슷해요. 맞아요.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아닌데 네. 뭐 방송에 안 나오니까 맞아요. 아마 안 나오신 분들은 예. 무슨 일인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송은 버기피 10과 그리고 우리 김상진 교수님의 유튜브 광진은 김상진 네. 유튜브 제목입니다. 광진은 김상진 네. 들어가셔갖고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동시방송 중이고요. 지금 더기피 10에 모라고님 그리고 유지원님과 김영선님 정일영님 와 계시네요. 네 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수님과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단식. 네. 오늘이 벌써 18일 차입니다. 네. 18일이면 진짜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할까. 굉장히 힘든 시기죠.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한계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진짜로요. 시기죠. 네. 맞습니다. 18일 정도면은 네. 사실은 단식을 그만둬도 그 후유증이 네. 계속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이거거든요. 의사들이 오늘 이제 강제 단식 권고를 해가지고 오늘 뭐 앰뷸런스가 이제 국회에 막 왔다 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단호하게 그러니까요. 거부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정치를 떠나가지고 좀 조롱하고 이거 왜 하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홍준표 같은 분도 처음에는 네. 왜 밥 투정하냐 했었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때만 내가 그때 말 실수했다. 네, 네. 신의 무물, 몸이 먼저다. 네, 네. 그만두라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조홍천도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 단식장에서 온 사람들 명단 잡고 있다느니 네. 이런 네. 가짜 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와가지고 만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좀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요번에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어저께 의원총회 있었죠. 네, 네, 네. 의원총회에서 있었죠. 되게 중요한 결의가 있었는데 네, 네. 그 관련해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총회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결의를 했는데요. 5가지가 나왔나 봅니다. 5가지? 예, 내각 총사퇴 촉구,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순직 해병의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부당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5번째는 시민사회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해서 움직이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제 의원 총회를 위해서 의원들이 전체가 결의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늦은 결의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결의가 좀 진작 일이 있었어야죠. 단식을 시작할 때 이미 결의를 해가지고 거리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지지 단식을 하고 이렇게 왔어야죠. 그런데 이제 단식 17일째 어제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이런 결의를 했는데 사실 결의 내용도 네. 저는 좀 약간 좀 미진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민주당 의원 160 몇 명이 네. 전체 동조 단식에 들어가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응? 우리 모두가 같이 싸우겠자. 이제는 좀 같이 단식하겠다. 그러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서 모두가 다 부결시키겠다. 걱정 마시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주든지. 근데 그런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간다고 했는데 마치 이러면은 뭐 방탄 단식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저도 아닌데. 체포 동의안은 그러니까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본인은 얼마든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 조사를 맞아요. 받고 예.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이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나가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반대를 해야죠. 반대하고 부결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결을 하는데 예. 그걸 결의로 딱 얘기했을 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오면은 부결하라고 그거를 유도하려고 단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만약 그렇더라도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단호하게 입장들을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 첫 번째 의원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내놓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연관해 갖고 아마 내놓은 것 같죠? 그렇죠. 내각 총사퇴하고 내각 총사퇴를 하는 것은 총리 해임. 네. 총리가 그만뒀을 때는 이제 내각도 같이 그만들어서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건데요. 그거 받아들일까요? 이게 뭐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가서 구다 보지도 않는데 그럼요. 와서 보지도 않는데 뭘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네.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 갖고 네. 또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서 입장이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보지 기가 못해요. 막혀서 입장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 단식 누가 하라고 했냐? 대통령실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단식 누가 하라고 했냐? 누가 중단 못하게 막았냐? 누가 하라고 했냐? 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니는 니들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개념 뭐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뭐 중단을 권유하는 뭐 메시지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보냈죠. 정중히 요청합니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아니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국민의힘 그 당대표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민주당 당대표실하고 거리로는요 한 예. 20m나 되나? 그러니까요. 걸어오면 돼요, 바로. 바로 옆에잖아요, 바로 그냥. 옆에요. 본관에.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요. 뭐 연애예요? 왜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우롱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욕을 하도 욕을 먹으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치. 면피용으로 한마디 던진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걸어와서 그냥 걸어와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왜 그걸 못하고 손잡고.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썼어요, 글은요.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아, 단식하고 있어요? 뭐, 그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러는 거는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거냐면,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보라는 게 아니죠. 그냥 국민들한테 그렇죠.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거 어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아니면 이상해요, 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와갖고 어차피 이렇게 메시지로, SNS로 이야기해서 국민들한테 아니다, 나도 대화할 마음이 있다, 어필하려면 직접 와갖고 사진 찍히고 아니냐, 오면. 예. 사진 찍히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이게 훨씬 도움 될 텐데, 왜 오지 않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과 대화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얘기로는 지금 범법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범법자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내각 총사퇴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뭐 듣는 채도 안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실 눈치 보고 못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쵸. 뭐 오고 올려고 싶어도. 올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겠죠. 야, 당대표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너무 그렇죠. 부끄러운 것 같아. 네, 요번에 맞아요.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한테 공천할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뭐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되나요? 그럼 대통령실한테 공천에 개입하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이 아직도 이것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국회와 그다음 청와대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청와대에 예속되어 있는 국회, 국회는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거수기 역할, 네.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재의 정당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요. 교수님 처음 정치하실 때 네. 그때가 아직 총재 제도가 있을 때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거의 지금 총재 제도 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예.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노무현 때는 없어요, 아니요. 예, 그래서 당 총재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당에는 정당에는 개입을 안 했죠. 네. 그때부터는 그런 제도를 없앴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김영삼 때만 해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실제로 총선 공천을 다 했어요. 그 김현철 라인 네, 해가지고 네, 네. 총선 공천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없앴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는 네. 당청 관계를 일방적인 지시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상금시대 이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예.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개입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몰래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니까. 30년 전에는 이제 군사 독재였는데 네. 지금 검찰 독재가 된 거죠. 이제는 독재 시대로 다시 20년, 30년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예. 아, 진짜 문제가 많네요. 예. 아마 기사를 보니까 내일쯤 검찰이 예. 체포동의안 보낼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검찰은 일단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우선 검찰이 체포동의안 보낼까요? 보내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단지 18일 차에 이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구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행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가지고 가결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구속의 여건이 되지 않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구속의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다. 무조건 그렇죠. 보낸다. 무조건 보내는 거죠. 만약에 부결이 돼도 야당이 이제 방탄국회 했다 이렇게 할 거고 가결이 되면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럴 거고. 근데 가결된 다음에 영장 청구했어. 그리고 법원 갔어. 그럼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검찰도 타격을 텐데 굉장히.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그 전에 이미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거죠. 노리는 거니까. 만약에 가결이 돼봐요. 네. 이 민주당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리 당 대표를 구속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국민의 뜻으로 알려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럼 체포동의안을 뭐 내일이건 아마 한 25일까지는 뭐 반드시 보낸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냈을 때 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22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거고요. 그렇죠. 추석 전에? 예, 그러면은 국회는 본회의가 21일 날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 본회의가 21일? 예, 네. 그러니까 21일 날 본회의에 아마 보고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본회의가 현재로서는 25일 날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딱 추석 전이네요. 예, 딱 주셔서 25일 날 아마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낸 것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민주연구원인가? 예. 추천 정확하지 않은데 나온 거에 보면은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통과시키라고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50명 정도만 국회에 남아가지고 정석수만 채워놓고 통과되게 하자. 통과되게 하자는 식으로 무슨 문서가 하나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고.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 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네 발로 가서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강조했잖아요. 비행기 때 해달라고. 한번 가겠다는 하라고.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열렸을 때 바로 체포동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이것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당의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당 대표를 갖다가 가서 구속을 시켜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난감한 현상이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법원 가갖고 판결 받겠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이거 봐라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하니까 국회에서도 통과시킨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어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걸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갖다 포기했다고 그랬지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 가서 영장 실질서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바로 걸어가 가서 받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자당의 국회의원들은 부결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당연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아무 증거도 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 체포 동의안을 보냈느냐? 이건 국회는 당연히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입장을 지금 명확히 밝혀야 맞아요? 그래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검찰이 하기 전에. 그렇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전체 다 부결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께서 가결을 해주기를 요청을 해라. 그래갖고 전체가 가결해갖고 본인 스스로가 걸어가서 그냥 가서 영장 실질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 내 뜻이니까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못 이기는 척 가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그냥 알아서 가결시키면은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을 거니까 그거 피하고 싶은 거지. 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아예 지금 대놓고 강하게 검찰 보내라. 우리 무조건 부결시킬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무적으로도 옳은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도. 왜냐면은 지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보냈어. 근데 부결이 됐어. 그럼 그게 부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아예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한테도 알리는 게 훨씬 더 정무적으로도 옳은 건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네. 그런데 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회는 당연히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뭐 그럴 일이 없죠. 아무리 뭐 검찰 방탄국구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체포하려면은 두 가지잖아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도주 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인멸은 지금 몇 년간 벌써 300군데 있는데 압수하는데 증거인멸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자체가 구속시키려는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어필을 좀 강하게 하면서 우리 안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본인이 이거 나가겠다 했을 때도 단서가 있었어요. 네. 검찰에 이런 체포 그 동의안 요구할 때 그게 타당한 요구일 때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아갖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휴, 이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좀 반성해야 돼요. 이게 입장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결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입장이 변화가 이제 좀씩 예를 들어서 아까 조웅천 의원도 한시장이 이제 왔잖아요. 맞아요. 예.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장의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부결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부결될 거라고 보는데 진짜 몇 명의 의원들이라도 가결 쪽으로 가서 만약 가결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단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가령 광진갑 제가 강진갑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전해수공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전해수공원이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소위 수박이라고 알려진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고민정도 있고 이낙연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쇠 가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정세균 의장 또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포스트도 올렸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다 모였어. 이름도 있어. 이낙연, 정세균, 윤호중, 안규백, 전해철, 정순숙, 송기현부터 시작해갖고 노웅래까지 다 모였는데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 총선 전에 북콘서트에서 이제 좀 녹음하는 거 다 일반적인 모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누구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이럴 때인가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 이거의 시기인가? 똘똘 뭉쳐가지고 전해숙은 또 최고위원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낙연도 다 왔는데 딱 누가 봐도 이거는 반명 그룹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반명 그룹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이거 예,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좀 씁쓸한데요. 네. 네.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출판기념회 행사를 잡아놨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며칠 전이면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생사를 가려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십며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단식을 이런 기념회를 출판기념회? 하고 그리고 뭐 출판기념회 자체가 뭐 세가 와시하는 거잖아요. 네. 선거운동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돈 모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본인만. 뭐 실제로 당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보면은 뭐 낱낱이 뭐 그렇게 지금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국면에 강력하게 반대를 거기에 표시하는 체포 동의안에 사인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단식하는 거를 좀 쉽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이재명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사실은 거의 뭐 굉장히 위급한, 우리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 안에 의원들도 그거의 심각함, 그걸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되게 못마땅하거든요. 이게 할 때인가? 네. 이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지금 5가지 결의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5가지 결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결의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의의 내용도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100명의 의원이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뭐 160명, 180명이야지만이 네. 정당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좀 정당이라는 그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거든요, 동지. 동지의식이 있어야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행위들을 정말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참 김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신속한 사람들 여러분 명단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심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강진을의 고민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민용 이름이 빠져있네. 예. 그리고 보니까 요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가지고 예. 전 국회의장들 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권고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뭐 하나 말이 있냐면 이번 이제 9.19 네. 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서울에 온다는 거죠. 그럼 서울에 왔을 때 여의도거든요. 네. 여의도 빌딩, 유서 빌딩에서 한대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 문재인이 와서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게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문재인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이재명이 단식하는 게 또 문재인이 부각이 된다 오히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거와 별도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가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여의도 왔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방문하는 거 방문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해요, 사실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퇴임했을 때도 퇴임하고 현직에 그 당시에는 현직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행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을 퇴임했잖아요. 네. 퇴임했을 때는 행동이 그래도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국 장관도 직접 좀 만나가지고 좀 다독거려주고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당신 이렇게 장관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불러가지고 어디 뭐 서울 모셔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나는 이러길 바랬거든요. 이번에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뭐 오라 가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당연히 오셔가지고 위로하고
이제 단식 좀 그만하십시오.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전 대통령으로서 무슨 최신머리가 없는 행위도 아니고 저는 뭐 당연히 그냥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9월 19일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에 건강이 더 악화돼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고 나서 오시는 것보다 그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 어떻습니까? 뭐 112 세관과인데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얼마나 걸려요? 왔다 가시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직접 안 오시고 그 비서실장 누구죠? 네네. 그분 보내서 일단 뭐 보내시고 노영민. 네,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서운한 면이 있어요, 사실. 저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얼마나 사실은 이 엄혹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식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진짜. 엄청난 위기예요, 진짜로. 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이 토대 위에서도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위기에서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목숨으로 단식을 하는 거, 그런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 끝난 사람 중에 전직 대통령 한 명이 없잖아요. 당연히 와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인 의미를 두면서 뭐 옳은 게 옳으냐 나쁘냐 뭐 어쩌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은 뭐 가결 쪽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일했던 분들 좀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많잖아요. 네. 아까 전해수 예, 주판기자 맡은 그 사람들이에요. 전해철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하는데 와서 그냥 유료하고 가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결의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오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라도 먼저 빨리 와서 내부 단속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어른으로서의 자세이지 또 그냥 뒤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또 그냥 적당한 때 있잖아 뭐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페이스북에 한마디씩 쓰고 막 이렇게. 예. 그거 좀 비겁하잖아요, 그런 건 좀. 예? 아니 진짜로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민주주의가. 그러면 나는 민주당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는 거고 나라를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민주당이 왜 오냐 오지 말라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민주 진영에도 되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보통 자산이 아니거든요. 이거 최대한 다 뭉쳐갖고 사실은 좋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아직까지도 뭐 9월 10일 날 오냐 안 오냐 그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을 할 게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오셔야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 네, 무조건 오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벌써 18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이게 막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구급차가 왔는데도 돌려보내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단한 각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이제 지나면은 진짜로 이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의사들이 지금 뭐 위기라고 하니까 강제로라도 사실은 좀 병원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좀 병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조금 뭐 더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도 일단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1일 날 이제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그리고 25일 날 만약 체포 동의 처리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라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의 혁신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21일 날이나 25일 날 국회를
전체 당원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둘러싸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저 국회의원들 몇 분이 뭐 가결 얘기하고 뭐 안일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방송 나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저 민주당 전체 당원 권리당원만 250만 명이에요. 이런 당원들이 아마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체포 동의하면은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오늘 뭐 재밌는 게 올라왔던데 어떤 분이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 가지고 뭐 가져온 게 있어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전 인류에 단식하고 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다. 국가를 분노하고 정의감 있는 사람.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한국의 친일 세력인 윤석열과 싸웁시다. 진짜네. 한국인은 이재명이 있는 게 행운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중국에서 올린 거예요? 네,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거를 요 공복에는 예민해라는 분이 번역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난 웃긴 게 뭐냐면 진영을 떠나갖고 지금 저희 유튜브에도 예. 댓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단식은 쇼다. 아니 쇼인데 지금 쇼라는 말이 나와요? 18일차 단식 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쇼를 했어도 이렇게 했으면 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쇼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다. 사람들이 머리 구조가 참 무섭다. 어떻게 이걸 보면서 지금 쇼라고 하는가. 지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쇼다. 밤에 뭘 먹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난 진짜 이상해. 이상해. 참. 그렇게 얘기했던 홍준표도 이제는 그럼요. 다른 글을 올리잖아요. 네, 미안하다고. 네, 미안하다고 올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죠. 네. 네. 저는 중국 국민이 잘 낫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우선 뭐 가장 시급한 게 이재명 대표 단식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식 이야기를 네. 했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단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단식을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그냥 실력 막 생명의 위협이 와가지고 구급차로 실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실 것 같은데 강제로라도 이제 본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는.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건강이. 먼저 싸우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심각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내일 정도는 저는 좀 모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데요. 구급차에 가지 않은 게 않았다는 거는 어제 민주당의 그런 의결 이거는 만족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죠. 아직은 뭐 풀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자면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뭐 한 명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은 없죠. 대신에 온 국민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체가 하나 돼서 총 걸기하는 수밖에 없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권유하고 뭐 그리고 체포 동의안 좀 부결시키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만이 뭐 단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대통령실은 오늘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그래 조롱하는 게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정치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제일 160석이 넘는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지금 18일째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국정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그 대화는 원래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사실 야당이 아쉬울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야당에서 대화를 얘기를 하고 오히려 여당에서 대화 안 한다 하는 게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구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지시가 갖고 뭐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3조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거 지원하려면은 국회하고 우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렇게 단식을 조롱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개각 같은 거 내가 봤을 때 야당과 대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지원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 예를 들어 그런 뭐 비준안뿐만 아니라 네. 온갖 가지 민생 법안들 있잖아요. 네. 다 처리해야죠.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야당이 동의 없이 그러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내년 예산안도 국회 야당하고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처리해야죠. 네. 그래야지 내년 국정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야당하고 대화할 생각이 뭐 이만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라 내팽개치겠다는 얘기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하고 연결되는데 네. 국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요번에 개각을 했을까요? 요번에 2차 개각을 했어요? 그러면 느낌은 그래요. 개각한 게 잠깐 바깥치기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잠깐 야당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사퇴 안 시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사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니까 그리고 또 쇄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요번에 2차 개각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 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야당과 대화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싸우겠다.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네.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없는데 우선 한 명 한 명. 핵심은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명 개각한 것은 13일 날 야당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야당과의 싸울 사람, 야당과의 더 가열차게 싸울 사람으로 인사를 한 거죠. 국정원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이 싸울 사람, 네. 그리고 언론 정확하기 위해서 저번에 이동관 임명했잖아요. 네. 이동관 같이 싸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신원식은 공산 전체주의자들과 싸울 사람. 대표적으로 신원식. 김영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해잖아요. 네. 여가부 폐지할 사람. 첫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라 하죠? 드라마틱하게 엑스트하겠다. 예.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는 문화 인사 탄압하고 후퇴시킬 사람. 이런 사람이 유인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와서 싸울 사람 한 거예요. 싸울 사람. 문체부가 되게 중요한 게 물론 문화예술도 있어요. 문화예술계는 대부분 진보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또 언론 있잖아요. 네. 보통 언론은 방통위하고 방심위 갖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지금은 SNS, 유튜브. 유튜브 같은 거는 어디서 관련이 있냐면 문체부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박보경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못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방부 장관이나 그 여가부 장관은 요번에 문책성 그 경질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책 같아요? 문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더 싸울 사람을 한 거라니까요. 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장관들보다 더 예를 들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는 이분은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는데 거의 또라이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또라이 수준이에요. 정말. 예전 발언들. 문재인 모가지.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은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그걸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이 신원식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거의 또라이 수준이죠.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책을 한 게 아니라요. 더 공산 전체주의자들과 싸울 사람 신원식 장관해라 뭐 이렇게 지시한 거죠 지금. 그럼 문책이 맞네요. 네? 문책이 그 전에 여가부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못 똑바로 안 싸웠으니까 맞아요. 똑바로 안 싸웠으니까 문책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문책이 아니지.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의 문책인 거죠. 근데 이 신원식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는 유승민계예요. 유승민계. 뭐 홍준표 그런 게 아니고 유승민계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 입장에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정치자금도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한테는 후원을 하고 당시 윤석열은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부정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정말 철저한 기회주의자.
아니 이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저기 박정희 아들 그 박지만하고 목사 동기잖아요. 동기고. 그러니까 그쪽 원래부터 피가 원래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예. 밖을 타냈다면서 그렇죠. 밖에 타내면서 이쪽이 아닌 것 같아서 온 거구나.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원래 한림적 보도에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이쪽인데 예. 잠깐 외도한 거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잠깐 그때 갔던 게 잠깐 이게 외도네. 분위기상 그게 아니니까 그쪽 갔던 거고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진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군을 이게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지휘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문제는 12.12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두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2.12를 일으켰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해도 문제인데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는 군인이 군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군인이 정치에 개입이 된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이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군인이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위협하면은 군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건 보통 문제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위험한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청문회에서 낙마시켜야 돼요. 낙마 어떻게 시킵니까, 근데? 낙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낙마시키는 방법이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임명시키는데. 그게 이제 청문회제도의 한계이죠. 네. 한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청문회 때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난타해야 돼요. 난타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이 인식이 널리 펴지게 되면은 이제 임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죠. 근데 이동관 때 보니까 네. 아무리 난타를 해도 버티기만 하면은 임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원칙이 그거 같아. 야, 버티기만 하면 임명해줄게. 네. 버티기만 하면 못 버티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면 진짜 맞아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 김행도 참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김행. 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김행 이번에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하고의 친분 때문에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본인이 이걸 막 부정을 하고 있어. 만난 적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걸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안다. 인정하던가.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 논란. 거짓말이었다. 이게 막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는 그 정치권 내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네, 아는 퍼져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 뭐 장성철인가 누군가 네. 해서 뭐 이게 퍼진 게 그쵸. 아니라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네, 그 전부터 이렇게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얘기고 김행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 비즈니스를 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나갈 것이다 이런까지 예측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요번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그 페이스북에 뭐 가슴이 설렌다 이런 뭐 답글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기사가 아까 경향신문에 나오고 그랬던데 그리고 답글도 페이스북에 답글도 올리고 그랬던 게 증거로 나오더라고요. 증거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나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몰랐다. 네. 전혀. 네, 네. 야, 그러면 이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짓말하지 말던가. 그리고 보니까 재산도 그 박근혜 대변인 할 때는 한 20몇 억 정도 있었는데 4억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100억이 늘었어요. 140억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유인철도 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유인철은 162억이래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다. 돈 많은 게 잘못은 아닌데. 네. 이게 참, 대단하다. 이게 이쪽 당의 국민의힘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 인선 기준을 하려는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임명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돈 많은 것 자체가 죄였어요. 근데 이 당은 뭐. 근데 김행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좀 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행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청와대에 있고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중앙일보에 이제 분석 기사 내고 이럴 때 이제 김행 전문 기자 뭐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뭐죠? 뭐 신한국당 이런 데 네. 이제 관계 맺으면서 그쪽 이제 부류 사람들하고 네.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박근혜 때 등용이 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도 있고 이러면서 이번 정부에도 이제 등용이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너무 웃긴 게 김행 같은 경우가 위키트리 공동 창업자고 네. 김건희가 코바라 콘텐츠 창업자잖아요. 둘이서 같이 이 두 회사가 뭐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본인 말로는 당연히 대변인 하면서 회사와 이제 관계가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회사로부터 계속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그래서 매년 한 7천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 그만둔 다음에는 외국으로 연수를 갔대요. 근데 자기 말로는 위키트리와 관계가 없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달 한 500만 원씩 받은 것 같다 얘기를 해요.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매달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자기는 몰랐고 나중에 직원들이 들어보니까 나한테 한 500만 원씩 줬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재산이 24억이었는데 지금 140억이니까 모를만 하죠. 아,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기준에서 대단한 거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내가 부끄럽네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네. 나는 5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냐 했는데, 아, 이 사람한테는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코인으로도 뭐 재산을 뭐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아, 김남국 코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김남국 코인하고 본인의 코인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아, 다르대요? 뭐 코인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르다고 지금 그래요. 아, 정말. 정부에서 좀 철저히 좀 이렇게, 증인을 갖다가 철저히 신문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야,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유인촌도 연관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수사받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와갖고는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얘기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본인이 왜 연관이 없어요? 당시 장관할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학의 뭐 약간의 그 좌파적 성향의 문화 단체는 지원들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연예인들 출연 못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갖고 왜 본인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안 한 것뿐이지 본인 이동관이나 유인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이 또 된 거예요. 그쵸. 그런 거 잘하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선거 앞두고 이제 총선 그렇죠. 앞두고. 그런 걸 잘할 사람은 유인촌이다 이렇게 지금 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니까 한번 개편하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문책성 지금 국방부 장관 문제 있고 또 여가부 장관 문제 있고 문체부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개각을 하겠다. 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정치권에서요. 네. 만약에 이번에 한대숙 총리가 해임되면은 누가 총리가 될 거로 예측이 되는지 아세요? 한동훈. 한동훈? 네. 에이, 아닙니까? 한동훈 좀 정신 차리세요. 그건 전광훈이랍니다. 전광훈. 아 진짜로요? 정광훈? 전광훈이 예측되고 있대요. 다음 총리로 지금. 다음 총리로? 예. 아 진지하게? 그렇게 예측되고 네. 있는데 무슨 이번에 개각이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싸울 것인가?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 나가서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그럼 이번 2차 개각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정권에서는 뭐 장관 선임의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능력, 그다음에 뭐 참신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렴성,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 막 기준에서 막 선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의 기준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막말. 네. 막말 잘하는 사람. 셋다 막말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A씨. 막 사진 찍지 마! 예. 막 소리 치고 막말 잘하잖아.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1인 시위하는 부모한테 가갖고 네. 앞에 조롱했잖아요. 누가 이 부모를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막말 잘하고 싸움질 잘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기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재산 많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아, 이게 똥똥거리고 좀 잘 사는 사람. 근데 신혼집은 얼마 없어. 19억. 아, 19억도 19억도 큰 돈 아니니까? 많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 돈인데. 신고가 19억이라면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두 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많은데, 하여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기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김건희 여사하고 친한 사람. 아, 친한 사람. 어떻게 좀 관계가 되는 사람. 이런 게 기준이지 않나 싶어요. 예, 참. 예, 암담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있어봐야 되지 알겠지만요. 지금 15개월간 16명의 장관이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된 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엄청 마음대로 한다고 욕을 엄청 했거든요? 예. 근데 벌써 16명? 예, 벌써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청문회 제도를 본질적으로 손 봐야 돼요. 손 봐야겠네, 진짜. 손 봐야 되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없을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뭐 임명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청문 제도를 손 보든지 그래야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국회에서 아무리 뭐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사람 도저히 안 된다고 해도 뭐 강행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 근데 또 이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치 잡았을 때 또 저쪽에서는 또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렇게 임명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 예를 들어서 이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거나 국민의 여론의 몇 퍼센트 이상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임명을 안 하는 방법, 뭔가 제도로서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강행해 버린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참. 장관들 다 그냥 본회의에서 그 국회 의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당을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수당이면은 뭐 국정 운영을 하기가 근데 사실 힘들겠죠. 그게 민주적이지. 왜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차라리 국회의원들 의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민주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내각제 하는 나라들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근데 내각제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너무 막무가내고 전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분위기가 이렇게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면 이거 진짜 내각제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근본적 원리로 보면은요, 대통령제는 독재를 하기가 쉬워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를 움직여버리고 독재를 하기가 쉬운 거죠. 행정부가 뭐 사법부나 국회를 갖다가 다 지배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기가 쉽죠. 대신에 내각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민주주의 원리로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니까 또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좀 국토가 이제 적고 국민이 적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러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개정 논의를 해야 되죠. 문제가 많아요. 전 내각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이거는 개파 정치, 개파 수장들이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냥 개파 수장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대통령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노무현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대통령권을 막 극단적으로 남용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 국민의식 전혀 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대통령 이 뭡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막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이게 막 전날에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은 한번 선출하려면 5년 동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탄핵하는 방법밖에는. 탄핵하는 방법도 없어요. 국민 눈치 안 보고. 예, 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냥 5년 임기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탄핵을 시키기 전에는요. 근데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 잘못하면은. 근데 일본의 자민당 정치가 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또. 물론 그렇죠. 그런 이제 족벌 정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각제는 민주적인 의식이 있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깊이 10과 광진은 김상은에서 같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유튜브 광진은 김상진 제가 채널 링크 하나 올릴 테니까 아직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로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8일차 맞아가지고 같이 방송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참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하시길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들, 지금 많은 정치 개혁 이야기들, 현안 문제도 현안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저희 사물이 네. 또 지난 시간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이런 광고를 좀 하거든요. 제가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물이 지난 방송 때 우리 이영길님과 인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왕경모님, 이희경님, 네. 이기자님, 김사모님이 또 이렇게 시청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사봉님이 월세 특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